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할 말은 하는 분이죠.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 모시고 2차 전지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비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평가, 뭐 지금 주가가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난 한 달 동안 증권사들의 뭐 여러 가지 리포트들 나오고, 관련주 워낙 급등한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에 대한 뭐 이제 투자 의견이 하향이라든지 매수 권고 철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를 투자자들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주식이라는 것이 좋은 회사와 주식의 가치가 또 우리를 평가할 때 레벨이 어떤가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제가 커버하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회사죠. 글로벌 1위의 삼원계 양극재 업체고 사실은 뭐 2030년까지의 성장은 가시성이 매우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그렇죠. 주고 있고요. 그거를 뭐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애널리스트들도 이 상장 초기부터 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대부터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계속 좋게 평가하고 이때까지 왔죠. 왔는데 이제 올 초부터 일어난 이런 과도한 주가 상승은 이제는 좀 미래 가치를 웬만큼 다 반영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회사가 안 좋아져서 투자금을 낮춘 게 아니라요. 현재 주가 레벨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 가치 판단의 영역인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 중에서도 이 한인사님 그 2030년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성장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20만 원 이상 주가는 고평가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셨어요. 지금 주가 24만 원대인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30년도에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 생산 능력이 100만 톤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가 18만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배 가까이 느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가정을 해서 그 중에서 약 한 84만 톤 정도를 전기차용으로 쓴다고 가정을 하면 그걸 이제 삼원계 양극재의 전기차 비중으로 이렇게 그 환원을 해보면 연간 한 660만 대에서 80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의 주 시장인 유럽과 미국이 각각 1,000만 대씩이니까 2030년 기준 되면 2,000만 대 정도 되잖아요. 2,000만 대의 30에서 약 40%의 그 자동차의 양극재를 에코프로비엠이 감당한다는 거니까 아주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챌린징한 목표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메이저 업체가 지금 4개지 않습니까? 뭐 LG도 있고 뭐 LNF도 있고 포스코도 있고요. 그리고 뭐 유럽에 있는 업체, 일본에 있는 업체들 간에 이제 경쟁이 있고 미국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아주 강력하나 유럽은 이미 중국이나 유럽 업체들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조금씩 이제 그쪽으로 잠식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무리한 가치 평가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그렇군요. 자, 에코프로 역시 매도 보고서가 나왔고 그 배경 뭐 역시 너무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좋은 회사는 다 아는데 이 부분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에코프로는 저희가 커버는 안 하는데요. 에코프로를 보실 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에코프로는 지주 회사잖아요. 지주 회사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의 가치로 가치가 형성이 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에코프로 BM하고 그 옆에 있는 에코프로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상장들이 대부분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주 회사로서 점점 변모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에 대한 디스카운트 폭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맞다. 저는 뭐 에코프로를 커버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죠. 비상장으로 계열사들이 있을 때와 상장돼서 따로 거래될 때는 또 얘기가 그렇습니다. 달라지죠. 지주 회사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시가 대비해서 할인 폭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한 뭐 30%밖에 못 받는 회사들도 많고요. 40% 뭐 이 정도 수준이 평균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시는 게 좋죠. 자, 어쨌든 간에 지난달 이후로 급등 이후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약세라든지 조정이 좀 진행되면서 그 대안으로 이제 대형주를 추천하는 분위기들이 조성되는 게 사실인데 아예 2차 전지 업종 자체에 대한 배제 이건 좀 이른감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전기차 시장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산업 중에서도 가장 성장률이 높은 산업이죠. 그렇죠. 예. 높은 산업이고 유럽은 지금은 이제 좀 성장률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미국 시장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주 그룹 안에서 배터리 관련주 안에서 또 이제 계속 어떤 히트주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목을 하시되 다만 이제 완전한 초기 시장은 지났어요. 예. 전기차 시장도 예. 10% 언더의 이 침투율일 때는 사실은 웬만한 종목을 사서 기다리면 다 되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넘어가면서 올해 되면 아마 10% 중반 정도 되고 예. 내년도에는 한 20%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초기 시장은 웬만큼 이제 지나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제 증시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MRI 법칙 아닙니까? 신기술 초기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가 크니까 그렇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보다 그러니까 좀 과대평가되고 정작 이게 영향을 미칠 때는 좀 과소평가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이후에 그 법안의 수혜 분야로 하나로 꼽혔던 게 풍력에너지입니다. 이 부분 최근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지금 계속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IRA가 확정이 되기 전과 확정 후의 선행 지표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전력망 접속 요청들이 있거든요. 풍력 디벨로퍼들이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전력을 갖다가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행 지표인데 대표적인 그 미국의 전력망 업체 중에 하나를 그 보면 IRA 이전에 1기가 정도만 신청을 했었는데요. 요청 접속을. 작년 하반기 IR 통과되고 나는 14기가까지 늘었습니다. 14배가 됐네요.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IRA로 인한 풍력 단지 건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미국의 풍력 터빈 업체죠. 대표 업체인 GE가 풍력 터빈 증설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게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 6년 내에 거의 처음 있는 증설 발표인 것 같고요. 5천만 달러 투자에 200개. 돈은 얼마 안 듭니다. 왜냐하면 조립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저런 라인을 갖다가 증설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한 5, 6년 이상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IRA에 대한 업황 호전이 실질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있어서 보너스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좀 더 실용적으로 변했다는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조를 해야지 거기에 맞는 플러스 이제 보조금을 더 준다는 겁니다. 예. 약 한 10% 포인트를 더 주게 되는데 거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1% 포인트 이상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 무조건 제조해서 납품하는 업체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내 많은 업체들이 미국에다가 뭐 풍력, 태양광, 배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을 짓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 풍력주 중에서도 SK 오션 플랜트가 해상 풍력 매출 확대로 호실적이 기대된다 이런 리포트를 내셨던데요. 어떤 면들이 주목되는 겁니까? SK 오션 플랜트는 지금은 이제 대만에만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을 납품을 합니다. 근데 이제 3라운드 대만 3라운드의 입찰이 올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관련된 하부 구조물 발주가 올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고요. 예. SK 오션 플랜트는 아마 한 7천억 정도 관련된 수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50만 평의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공장을 경남 고성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규모로 뭐 21년보다 네. 더 큰 그렇습니다. 수주가 예상된다는 거네요. 8,700억 정도 올해 전체의 수주가 예상이 돼서 이제 SK 오션 플랜트는 사실은 뭐 성장이 담보된 업체이고요. 50만 평 공장이 다 완공이 되면 아마 최종적인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3조 원까지 확대가 예.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리지만 좀 사실은 굉장히 유망한 업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요즘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테마가 너무 빠르게 순환하다 보니까 풍력주도 뭐 테마가 될 것 같은데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조금씩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SK 오션플랜트 투자 의견하고 목표가 어떻게 제시하셨습니까? 뭐 투자는 당연히 바이고요. 저희 목표가는 50만 평 신야들을 감안을 해서 4만 원 저희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모든 그린 산업은 중장기 성장 전망을 목표가의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짧게는 뭐 안 오른다고 좀 그 안달복달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게 그린 산업에 대한 투자의 정석이죠. 그러니까 목표가가 지금 현재 주가의 거의 2배인데 그렇습니다. 뭐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게 지금 급하신 분들은 이거 참 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더불어서 CS 윈드 역시 IRA 효과가 시작됐다고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어떤 부분을 더 주목해야 될까요? CS 윈드는 IRA 핵심 수혜주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타워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증설을 또 하고 있고 고객사인 GE가 조금 전에 또 증설을 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번 IRA가 과거와는 다른 게 AMPC라는 보조금을 줍니다. 생산업체한테. 그래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이렇게 번역이 되네요. 그래서 사실은 CS 윈드의 관련 타워 업황은 내년부터 좋아지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AMPC만으로 올해 한 800억에서 많게는 한 10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만으로도 회사의 이익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는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AMPC가 제일 많이 받게 되면 거의 3천억 가까이 육박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원래 AMPC 이전의 추정치가 1000억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IRA 보조금만으로도 회사가 저렇게 고성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뭐 지금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아무튼 좀 캐파가 나오는데 미국 내 풍력 타워에서는 압도적이네요. 네, 절반입니다. 미국 전체의 타워 캐파의. 예. 자, 이 CS 윈드 목표가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저희 14만 원이고요. 투자 의견은 스트롱 바입니다. 스트롱 바이. 예, 처음 있는 실적 가시성이죠.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지금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유럽은 올 연말 정도에 아마 보조금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린 산업 내에서 가장 저희가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네요. 속된 말로 광 팔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과 유럽의 정책이 지금 재생에너지를 뭐 굉장히 기존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정책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사실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기차에 대해서 열광을 했지만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는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예. 자, 미국의 IRA와 관련해서 풍력 외에 뭐 다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이벤트나 뭐 모멘텀, 뭐 정책 모멘텀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IRA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모든 그린 산업, 풍력, 태양광, 배터리, 수소까지도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라는 걸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예. 연말 안에 아마 확정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풍력, 태양광, 전기차, 수소 모든 그린 산업을 좀 주목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좀 대신 타임 스팬을 조금 여유롭게 잡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유진에서 제시한 목표가가 아까 SK 오션 플랜트도 그렇고 CS 윈드도 그렇고 현재 주가의 거의 2배 수준인데 이게 성격 급하신 분들은 이게 참기 힘든 거지만은 길게 오래 본다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최근에 주가 급등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성장하는 업체들은 길게 보고 사실은 몇만 원대 사놓으신 분들은 얼마나 수익이 컸겠어요. 그렇죠. 예, 3만 원에 사도 거의 10배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만이 수익을 그린 산업 내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 이미 코로나 때 한번 경험을 했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다 코로나 시기에 10배씩 올랐습니다. 주가가.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난 뒤에 조금 더 쉬는 지금 국면인 것이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인내심이 상당히 잘 골라서 오래 버티는 거 이것이 어떻게 투자지 보면 않습니까? 투자는 투기가 아니고. 그렇죠. 네. 예. 자,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과 협업 프로젝트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은 긍정적인 그거는 거죠? 조금 저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약간 실용적으로 조금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바뀌고 기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은근슬쩍 조금 그냥 예. 용인을 내주는 이런 분위기가 좀 지금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강대강인데 예. 한쪽에서는 오히려 그냥 왜냐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도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패널의 수입을 그러니까 우회로 수입하는 동남아에 수입하는 패널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유예를 해주는 거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비싸져서 안 되죠. 패널이 설치가 안 되거든요. 하고 있고 배터리 쪽에서도 양극재 공장에 미시간 그 공장 투자하는 거를 갖다가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최근에 승인을 했습니다. 예. 이게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포드도 CATL과 배터리 공장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뭐 뉴스상으로는 거의 뭐 되는 것이 얘기하는데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정치 상황이 내년도 대선이고 그렇죠. 공화당이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이런 부분은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만 사실 우리 경제 면에서 우리 산업 네. 측면에서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의 어떤 돌파구랄까 이런 것도 엿보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되게 국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잘하는 파트는 절대 안 열어줍니다. 대표적인 게 풍력이에요. 풍력은 무조건 미국산 철강제를 써야 되거든요. 풍력은 무조건 미국 가서 해라. 네, 왜냐하면 잘하니까요. 지위가 뭐 압도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압도적이지 않은 거고 필요하다고 할 때는 러브콜을 오히려 조금 우회적으로 하는 그런 좀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유진 투자증권 한병화에서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